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의 뒷목 통증, 어깨 통증, 팔꿈치, 손목, 이 상체 쪽의 통증은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낫는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환자들 중에 양약을 복용해도 말씀해주신 이 상체 쪽의 부위는 고통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던데, 네. 왜 통증이 이렇게 심한 겁니까? 이제 저는 류마티스하고 턱관절을 이제 전문적으로 진료하다 보니까 류마티스로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다가 잘 이제 안 낫는 분들이 계세요. 네. 통증이 치료를 해도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분들, 그런 환자분들이 오신 경우가 참 많은데,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어깨 통증으로 오신 경우가 많아요. 뒷목 통증하고. 이렇게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양방 류마티스 내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해도 안 되던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치료하면 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무슨 신이 내린 능력이 있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기존의 의료기관들에서 치료하지 않았던 부분,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 FCS요법으로 턱관절을 조정해서 뇌와 척추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뇌를 치료하는 거, 턱관절을 조절해 주는 치료는 기존 의학계나 한의학계에서 치료를 하지 않던 분야입니다. 네. 뇌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성적인 통증은 뇌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뇌의 신경계에 얽힌 통증 경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게 네. 예, 정상적인 상태, 우측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도처럼, 고속도로 옆에 국도처럼 국도가 꽉 막힌 상황이 돼요. 네. 이런 때는 고속도로 아무리 치료해봤자 막힌 국도가 뚫리질 않아요. 그렇죠. 이 옆에 얽히고 설킨 국도 상황을 뚫어줘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가지치듯이 하나하나씩 없애줘야 되는데, 턱관절을 이용한 뇌신경계 치료를 해줘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들이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나았던 분들이 낫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 환자분들이 받지 않았던 부분, 턱관절과 뇌, 척추, 여기를 건드리니까 낫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진통제나 어떤 양약을 먹어도 아픈 게 가라앉지 않는다. 류마티스로 오랫동안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도 손목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팔꿈치가 계속 아프다. 어깨와 뒷목이 계속 아프다. 이런 네. 분들은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 FCST요법을 반드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또 오래된 만성 환자들은 뭔가 좀 다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만성 통증 느끼시는 분들은 턱관절 치료 꼭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림처럼 요게 이제 제 개인이나 저희 학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1999년도를 기점으로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은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저널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랑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네. 뇌의 신경계에 변화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류마티스로 손목이 아프다고 해도 아무리 손목을 치료하고 주사를 맞고 손목에다가 뭘 해도 낫질 않아요. 왜냐하면 뇌로 연결되는 신경 통로가 이렇게 벌써 전달 경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이 복잡해진 전달 경로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손목은 멀쩡해졌는데도 뇌에서는 계속 아픈 걸로 인식하는 상황을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네. 뇌를 결국 치료해 주기 위해서 턱관절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손목이 안 아픈데 머리에서 계속 아프다고 인식을 한다면은 참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나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중에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이 아파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턱관절 치료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면 뇌의 신경계가 치료될 수 있는 이유는 턱관절이 3차 신경이 있어요. 뇌로 연결되는 3차 신경. 네. 3차 신경을 통해서 뇌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턱관절을 조절해주면
바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턱관절은 목뼈 1번과 2번과 연결되기 때문에 뇌로 연결되는 통로가 1번, 2번이 틀어지면 막히게 되는데 턱관절 균형을 딱 맞춰주는 순간 목뼈 1번과 2번이 뇌를 막고 있던 게 뚫리면서 뇌로 연결되는 대후두공, 머리 안에 큰 구멍에 뻥 뚫리면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혈관과 신경들이 다 원활하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뇌는 점차 짜증나고 복잡하게 신경질적인 상태였다가 뇌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긋한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이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분들,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고생하셨던 분들, 목, 어깨가 뻣뻣하고 풀리지 않던 분들이 통증이 뇌가 치료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받아도 통증이 안 가라앉는 분들은 FCST4,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주면 뇌 척추가 정상화되면서 차츰차츰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 건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류마티스를 치료하면 그동안 여기저기서 안 낫던 분들도 네.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하고 척추는 그동안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턱관절의 원리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진통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를 10년, 20년 먹게 된 거고, 문제는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약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류마티스는 낫지 않고 환자분들은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턱관절을 이용한 FCT 요법이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그 환자분들을 구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분들이나 팔꿈치가 구부러진 분들, 아픈 분들, 손목의 통증,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 류마티스로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통증이 안 가라앉는 분들은 반드시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주는 FCST요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뇌추측 기능 이야기죠. FCST요법을 만성 질환 환자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겠습니다.